앉으세요. 앉으세요. 나 혼자 산다. 다 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죠?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밖에서도 우리 413분이 우리 나 혼자 사는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오늘 반상회가 열리는 이곳, 저는 약간 생소한데 1인 가구용으로 지어진 성동구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해방타운이라고 하는 방송 촬영을 했던 곳이라고요. 자, 방송으로 보시고 계시는 이곳은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라운지, 라운지죠. 만화도 있어요. 정말 특이하네요. 그 외에도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카페, 단체 운동실, 게임룸도 있다고 하고요. 스터디룸 같은 이런 공유 공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1인 가구가 살기에 딱 좋은 곳인데요. 반상회를 여기로 잡은 이유 있겠죠? 자, 오늘 주제가 바로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다 모여라입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정말 하실 얘기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각자 소개할까요? 왼쪽부터. 예. 네. 인사 간단하게 소개 겸 인사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직장을 찾으러 온 30대 청년 신윤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직장을 찾으러 서울로 와서 지금 직장인으로 근무. 직장인이고. 네. 어디서 왔어요? 저 경남 함양에서 왔어요. 함양에. 네. 공기 좋은 함양. 지리산 자락 함양.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들 다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왕십리에서 지금 호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네,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이은영 씨. 네. 아까 직장 다니는 분이 저 윤규 씨.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손가현 씨네. 남아있는 분이. 우리 손가현 씨.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성동구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25살 손가연이라고 합니다. 네. 성동구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이에요?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직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왕십리에서 작은 포차를 운영하고 있는 김유종이라고 합니다. 왕십리의 김유종 포장마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십리 하면 유명한 게 왕십리 하면 곱창 유명하죠. 곱창. 예, 곱창 유명하고. 왕십리 어쩌고 하는 대중가요도 있었는데 그죠? 59년 왕십리요. 그죠? 거의 잊어버렸는데 기억하시죠? 김흥국님이 부르신 그렇죠. 59년 왕십리. 저는 잊어버렸는데 기억하시죠? 저 엄청 좋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1인 가구, 1인 가구 비율이 지금 제가 오면서 보니까 저는 30% 초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40%를 넘겼다고 하네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렇다 치고 이게 아마 분양 문제도 약간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분양 받으면 로또가 됐으니까 분가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처음 독립했을 때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좋은 점이 있었어요? 분가를 했더니 혼자 사니까 좋더라. 저는 20살 때부터 이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가족이랑 떨어져 살았는데, 제일 처음에 독립했을 때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밤마다 이제 영화도 보고, 네, 축구도 보고, 네, 책도 읽고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게임하고 놀아도 밤새도 장난치는 사람도 없고. 네, 맞습니다. 자유로움이죠, 사실은. 부모들과 시각이 다르니까. 자유로움, 이게 제일 좋은 측면이군요.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친구랑 살더라도 맞춰야 한다는 게 있잖아요. 네. 가족들이랑도 맞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온전히 집에서 나의 패턴으로 이제 집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어려운 점도 있겠죠. 힘든 점들도 있을 텐데 어떠세요? 자유롭다.
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왜 또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밥 못 먹는 거죠. 소위 집밥. 예, 그게 제일 크죠. 본인이 밖에 나와서 생활하면은 빨래도 제가 해야 되고 식사도 제가 해서 먹어야 되고 모든 걸 제가 해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들을 제가 스스로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고 외롭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여러분 나이 비슷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 양 측면 있잖아요. 요즘은 그 뭐라 그러더라? 캥거루처럼 캥거루족이라지. 그거를 지향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귀찮고 잔소리하고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고 그런데 집밥이 그립다. 그렇죠. 이제 본인이 다 해먹게 되겠네요. 그렇죠. 시켜 먹고 제가 뭐 해 먹어봐야 왜 라면이나 끓고 그러죠. 뭐. 그런데 그 저기 우리 유종 씨죠? 네. 유정 씨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어머니의 집밥을 그리워하는 건 충분히 인간으로서 이해되는 감정인데 앞으로 누군가한테 밥을 얻어먹겠다 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그렇죠. 제가 하기도 합니다. 밥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야, 막 누구한테 밥을 해주고 싶다. 가게에서 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집에서는 안 해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 와서 주문할 때도 있고 간단하게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위 음식 배달이 많이 있는 네, 거죠. 요새는 거의 뭐 다른 분들은 사시는데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어요? 저는 보통 그 쉐어를 하면 가족이거나 친구들이랑 쉐어를 하면 이제 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네. 공과금이나 아. 인터넷 사용비나 이런 것들이 좀 혼자 다 부담해야 되니까. 아, 주거 비용이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다. 같이 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게 공통 비용을 혼자 다 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끼게 되고 인터넷도 굳이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핸드폰으로만 집에서는 오히려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네요. 아, 비용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사는 거죠. 공유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알고는 있지만. 네. 이런 일종 공유주택처럼 이제 꼭 독자적인 공간을 따로 쓰고 공통의 공간을 같이 쓰는 방식 이런 거 좋은데 그거 말고 방도 같이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그것도 한 방법이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점들이 어렵다, 불편하다, 힘들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플 때가 가장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아, 아플 때. 네네. 아플 제가- 때 서럽죠. 아무도 네, 없으면. 맞아요. 맞습니다. 겪어봤어요? 네? 겪어보셨어요? 아, 제가 그 허리 디스크가 한 1년 전쯤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 네, 그 바지를 출근하려고 딱 일어나니까 전날 냉장고를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출근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데 한 40분 걸렸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직장까지는 갔는데 이제 직장에서 그대로 이제 병원까지 실려간 적은 있어요. 디스크, 네, 맞아요. 디스크 파열. 네. 맞아요. 아플 때, 네. 힘들 때, 아무도 옆에서 지켜봐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고, 또 불안하기도 하겠네요. 그죠? 아, 네, 많이 불안하죠. 네. 고립감. 네, 이대로 그냥 내가 사라지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터졌을 때는 진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몸이 다른 안 분들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활동적이고 하고 싶은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좀 바쁘게 지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따로 만나거나 그렇게 약속을 잡는 것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뭐 서운하거나 힘들었던 점들 그런 거 하소연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게 조금 그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을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누군가하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의지하고, 공감하고, 또 위로받고, 그러고 싶은데 혼자 살면 그게 어렵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본의 아니게 혼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긴 합니다.
우리 뭐 가연 씨는 최근에 뭐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어떤 거였어요? 네. 제가 집에서 이제 제가 생활권역 자체가 성동구거든요. 서울의 중심지로 이제 생활권역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집이 한 왕복으로 3-4시간 그리고 환승도 3-4번을 해야 돼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성동에서 어디로 출근하는 거예요? 성동구. 근데 그건데 몇 분 갈아타야 된다고요? 원래 본가에서는 한 3-4번 정도 환승을 옛날에? 해야 돼서, 예, 그래서 나와서 하게 됐는데, 제가 근데 좀 지금은 침착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호전이 됐지만, 얼마 전에 스토킹 피해를 입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때 제가 신고 당시에, 그 가해자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오라고 계속 서성이면서 그런 상황이어서, 저 머리로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떨려서, 근데 그런 경험을 좀 처음 해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1366이라고 여성 긴급 전화, 네네네. 그쪽에 이제 전화를 해서, 좀 신고까지 상담 안내를 받아서 신고하고, 네, 그런 일을 얼마 전에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이게 참 문화의 영향도 있는데 그 요즘은 그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짝사랑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이런 걸 마치 미덕처럼 여기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죠? 근데 그에 사실은 여성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안하고 그렇죠. 또 위협하고 실제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고 요즘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대처하셨어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1366이라는 여성 네. 긴급 전화를 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까지 좀 안내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상황 이후에도 제가 지금 사는 곳이 계약이 끝나가서 또 새로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집을 찾으면서, 집을 보러 다니면서 CCTV도 보게 되고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은 몇 층인지 그런 것까지 좀 살펴보게 되다 보니까 좀 안전한 주거를 지원하는 곳은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여러 가지 서치를 하게 됐고 그 1366이라는 곳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스토킹 범죄자, 네네. 스토킹 그 피해 입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성범죄 피해 입으신 분들을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도 좀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되게 이런 게 사실 안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도 사실 노출이 잘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찾는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되게 놀랐었던 게 이게 안전이 중요하다고 그 외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자유롭지 못하다고 들었고 네. 그리고 핸드폰 사용도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적당할까 봐 그런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가해자한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이 그렇군요. 본인이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출퇴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그곳에 갈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깜짝 놀랐었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그래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20대 분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당연히 성범죄나 이런 것들도 피해 입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포용할 수 있는 곳이 좀 대중화되고 홍보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가해자의 활동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피해자의 활동을 제한한다. 그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이게 행정을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공무원 중심으로 사고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관리 편하게. 근데 수요자 중심으로 하면 생각하기 어려운 역시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전 정말로 중요하죠. 원래 사람들의 욕구 중에 1차 욕구가 안전 욕구라고 해요. 다음이 이제 다른 욕구들이 있는데 요즘 안전에 관한 이제 정책이나 시설이나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제가 딴 얘기인데 성남시에 복정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역동 가깝고 집은 싸가지고 신혼부부가 많이 살았는데 네. 도둑을 안 맞은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니까 낮에 다 집을 비잖아요. 신혼부부가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낮에 그 도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CCTV 해도 CCTV 피해서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은 창문 뜯고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거기다가 형광물질을 다 눈에 안 보이는 형광물질을 다 발라가지고 그 한 묻으면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 붙여놓은 거죠. 여기는 형광물질 도포 지역입니다. 실제 한 명을 잡았어요. 도둑을 잡아도 나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묻었네 이래서 잡았는데 그걸 했더니 확 도둑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그 점에 이제 도둑은 안 맞게 됐는데 그 진짜 도둑 불안하대요. 가만히 있는데 창문을 쓱 열고 들어오는데 그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해결하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사시는 분 계세요? 이 안에? 아니요. 여기는 안 사시고? 네. 여기 사는 분 부럽겠어요. 와가지고 부러웠어요. 너무 그죠? 좋아가지고. 이 서울의 이제 공유주택, 요즘 말하는 사회주택, 네. 뭐 이런 게 많긴 한데 수요는 많은데 하여튼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늘리려고 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지금 중단을 해가지고 시끄럽다고 하대요. 그 처음 독립할 때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독립을 하려면 둥지가 있어야 되고 네.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 구하기가 참 어렵다는데 좀 어땠어요? 우리 유정 씨? 네. 제가 한 30살쯤에 처음 나와서 살았는데요. 네. 처음에는 제 월세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모텔에서 아. 하루하루 돈을 내면서 좀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모아가지고 이제 월세로 들어가가지고 보증금 300에 500에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살면서 이제 한 곳에 행당동에서 한 8년 정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서 임대 아파트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 1인 가구용 아니면 그냥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게 나와가지고 시간을 두고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임대 아파트 지금 들어간 지 한 2년 됐습니다. 지금. 공공임대? 예. 네.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집 구하는데 좀 어땠어요? 저는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보증금으로 묶을 수 있는 돈이 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월세도 이미 가게 월세를 내고 있다 보니 저 혼자 사는 집에 월세를 높은 거를 할 수 없어서 저는 그냥 저렴한 집을 구하는 걸로 목적을 둬서 되게 안 좋죠. 사실은 반지하고 되게 좁고 좀 어두운 골목에 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있으니까 뭐 갑자기 뭐 사업하다가 너무 잘 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뭐 좀 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매출도 들쑥날쑥한데 제가 너무 월세를 많이 지출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위축이 돼서 저는 좀 많이 좀 포기하고 제 삶을 좀 포기하고 그냥 우선 독립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독립의 이의를 두고 더 행복한 삶은 좀 미룬다. 네. 참 안타깝네요. 집 구하기 어렵다.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이 이미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뭐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을 받거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사실 젊은이들이 요즘은 1인 가구로 독립을 워낙 많이 하고 있고 전에는 이제 주거를 이제 부모와 같이 했으니까 주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기본적으로 독립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독립을 할 때 주거를 구하는 게 진짜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집을 뭐 좋은 집을 내가 살 수도 없고 그럼 결국 자기의 영구적인 또는 아주 오래 거주할 주택을 구하기 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좀 편리한 적정한 규모의 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좋겠죠. 사실 제가 지금 그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좀 다양한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의 가족 요즘은 이제 정상가족이라는 표현인데 그건 뭐 옳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전통 가족, 그러니까 부모와 미혼의 자녀가 같이 살고, 독립한다는 건 곧 결혼을 의미하고, 결혼 안 하면 당연히 부모와 함께 살고, 이런 유형에서 이제는 뭐 당연히 그냥 독립하고, 결혼은 한참 후에 안 할 수도 있고 하고, 이런 경우면 1인 가구가 많아지는데, 1인 가구들에게 주택 공급을 그러면 분양주택을 받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청년들끼리 이렇게 1인 가구원들끼리 같이 살면서 주방 이런 거 아까 여기처럼 공유하고, 도서관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싸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주택, 공유주택, 그런 기본주택 이런 거 좀 많이 만들자. 근데 여기 살다가 집을 사면 능력이 되면 이제 민간주택을 아예 구입하든지 분양을 받든지 이런 걸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좀 어떠세요? 둘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분양을 좀 더 선호하는 거는 제 공간을 제가 꾸미고 싶은 그렇죠. 것들이 많잖아요. 내 거. 네, 그런 거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주택을 분양을 받거나 사거나, 근데 가능하면 분양을 받아야 되고, 네, 근데 분양을 받으려니까 신규 주택이 별로 없는 거죠. 공급을 좀 많이 늘려야 되고. 근데 청년들은 신규 주택 분양을 받으려면 순위가 밀리잖아요. 맞아요. 가입기간, 가족수, 뭐 이런저런 조건 하면 언제나 한 2, 3순위 이렇게 밀리니까 분양받을 기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당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부는 할당을 해주자. 할당을 해서 좀 돈도 좀 쉽게 빌릴 수 있게. 그러니까 금융 규제 제한에서 좀 예외해주자. 한 번 집 살 때, 인생 처음에 집 살 때. 네, 그런 정책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발표도 하고 어제도 하고 했는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자, 1인 가구는 정말 최근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인데, 1인 가구가 행복한 나라, 그런 세상이 되는 방법,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런 게 좀 보완되면 우리가 행복하겠다. 또 다음에 세상을 살게 될 1인 가구들도 좀 행복하겠다. 이런 거 뭐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 디스크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저희 아버지도 지금 고향에서 1인 가구로 계시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가 재작년 정도 됐을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다리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아, 네, 머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저 누나랑 저랑 이렇게 한 달 정도 이제 경제활동도 못하고 아버지 케어하느라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1인 가구, 요새도 1인 가구가 돌아가셔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네. 발견되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이제 안전 같은 것들이 좀 보장되는 제도나 정책 같은 게 있으면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제 방치되지 않으면, 고립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예를 들어 네, 아플 맞아요. 때나 위험할 때나 외로울 때나. 네, 그럴 때. 맞아요. 의료 지원도 좀 받으면 좋겠고, 비상 대응 시스템도 좀 갖추면 좋겠고, 뭔가 아무래도 연결돼 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비상시가 가장 필요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혹시 뭐 없어요? 이런 거 꼭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나면,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의 1인 가구는 최근의 문제인데, 노인들의 1인 가구는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어쩔 수 없이 부부가 같이 살다가 사별을 하거나, 이렇게 혼자 남잖아요. 방법이 없어서 그냥 혼자 사는 거죠. 이 나이 드신 노인들의 1인 가구 문제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된 대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야구르트 배달을 가끔씩 해주는 거예요. 체킹하는 거죠. 네, 맞아요. 건강하신가, 쓰러지지 않았나, 뭐 불편한 거 없나 이렇게 확인하러. 또 뭐 그런 것도 하고, 제가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했던 거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관리소가 있잖아요. 네. 관리소가 영 사람이 안 오면 띵동 해볼 수도 있고, 인터폰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마을에다 만들어주자. 마을에다가. 그래서 행복마을관리소라고 만들어가지고, 동네 순찰을 다니는 거예요. 낮에는,
그 동네 사람들 집마다 들러가지고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리고 형광등 뭐 고장 났는데 못 갈아 끼면 그런 것도 갈아주고 수도꼭지 혹시 고장 나면 그런 것도 좀 고쳐드리고 밤 되면 이제 순찰하고 또 우리 안심기가 여성들 불안해요. 뭐 가로등도 없고 어두컴컴 지나가는데 무서워요. 그러면 데려다 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해봤는데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중인데 전국으로 좀 확대를 하면 혹시 쓰러져서 집에서 끙끙하고 혹시 그 못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황당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보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 아플 때. 뭐 다른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없으세요? 여러분, 근데 혹시 제가 이거 한번 물어봐도 돼요. 이거 일종의 꼰대인데 꼰대 안 되려고 참 노력하는데 내 꼰대임을 내가 부인할 길이 없어서 요새는 그런 거 많잖아요. 미혼이냐 비혼이냐. 네. 난 결혼 안 한다. 왜 미혼이라고 부르지 마라. 미혼은 결혼하려는데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비혼은 안 한다. 이건데 결혼 안 하신 거죠 아직? 네,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할 생각.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안 할 생각 있어요? 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시국이. 네, 아, 네. 그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미혼에 가깝군요. 네, 맞습니다. 비혼보다. 근데 이 비혼도 많다고 그래요. 나는 혼자 살겠다. 어떠세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아, 아직은 네.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대요. 이거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 혹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 분 어떠세요? 지금 1인 가구, 나 혼자 산다 이런 데서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저는 1인 가구 얘기는 아닌데 아까 그 피해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현재 신변 보호를 받고 있어요. 보호 중이세요? 네, 그래서 가해자는 잠정 조치에 지금 되어 접근 있는데. 금지 그쵸. 정도겠죠? 예. 근데 제가 너무 불안해서 이런 것도 막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잠정 조치도 그게 합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기간 제한이 되는, 있죠. 네, 그거에 한해서 2회 그리고 2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한 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잠정 조치나 신변보호 얘기 들었을 때 몇 년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이게 이렇게 사실 스토킹 그 법도 작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거는 맞지만 좀 실질적으로 좀 취약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보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가해자 쪽, 피해자 쪽, 그다음에 제3자적 입장 이런 게 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저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접근 금지 가처분 그런 거 한 일이 있어요. 참 이게 뭐 더 얘기하기 좀 그런 부분인데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번밖에 안 되고 연장은 웬만하면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자꾸 와서 괴롭히고 집에 불 지른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정말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같은 자식 입장에서 뭐 정말 대책이 없던데 당사자들은 정말 힘들겠어요. 네, 맞아요. 좀 불안 초조 자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꿈을 꾸는 게 자꾸 제가 막 어디에 쫓기고 근데 누군가를 저를 막 보호해주는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고 싶군요. 네, 무의식 중에서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참 다른 분들 저는 오히려 어떤 뭐 결혼을 꼭 신혼부부 정책이나 아니면 아이가 많아야 되는 그런 거가 정말 혼자라서 조금 혜택이 적은 느낌이 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군요. 네, 뭐 그렇게 보는데 그런 거에서도 좀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서 저희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게 밀리니까 뭐 어느 부분에서는 저희 그냥 뭐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대한 것도 좀 더 늘어나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1인 가구 문제는 정말로 이제 새로운 가족 유형이라서 특히 이제 과거에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 문제가 아니고 이제 청년 세대들의 문제가 되어버려서 정말 새롭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유형의 주거 공급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복지 정책도 새롭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고민할 게 오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도 지금, 지금 2,500분이 같이 보고 계신데, 이 중에 라일라님께서 월급의 반이 월세다, 우 해주셨는데, 진짜 그러겠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죠. 네. 혼자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게요. 저 보니까 방 한 개에 보통 보증금 한 뭐 1,000만 원 가까이 하고 50만 원 보통 이 정도가 돼요. 기본이 약간 그런. 그 정도 그러더라고요. 네. 방 한 개에 뭐 주방 한 개 있는 요 정도. 진짜 부담이 크겠습니다. 어쨌든 1인용 공공주거를 많이 좀 공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촌의 고요한 영혼이라는 분이 이름 진짜 좋으시네요. 1인 가구는 세제 혜택에서도 너무 소외받는 느낌이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세 공제 제도를 좀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치 정도를 하는데 소득이 없으면 소득 공제를 못 받잖아요.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 공제를 못 받으니까 좀 미뤄서 5년 안에만 한다면 다 밀린 거다.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그럼 월세가 한 2달치 정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언더독님이 세금이나 복지에서 1인 가구만 불리한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1인 가구로 각종 세제와 혜택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뭐 동거 가족 공제도 해주고 하는데 왜 1인 가구는 그런 거 안 해주냐. 가족 수 많으면 분양도 우선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시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자입니까? 제자이 김? 김제인가? 네. DJ 킴? DJ 김. 네. 자, 노인 1인 가구는 집이 아니라 관심과 생활 편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곧 노인이 되니까요. 저 말도 맞죠? 네, 노인이 된 세대는 어쨌든 주거 문제는 어떻게든지 가시밭길을 헤쳐서라도 어쨌든 살아있는 거죠. 자기 주거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저런 분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거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걸 전제로 다른 정책들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집 자체가, 주거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주거에 제일 관심이 많은, 요즘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또 똑같은 문제를 놓고 전혀 다른 이해관계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희도 그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제 현장에 맞게 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주신 게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1인 가구의 주택 문제, 1인 가구의 어려움을 해결할 정부를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파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 안전한 세상이 좀 돼야 될 텐데. 힘드시겠다.